예, 링컨의 마크탑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좀 요령하고 그다음에 자소서 쓰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외국계 기업은 굉장히 한 가지로 카테고라이즈 하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외국계 회사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ASML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여기 스타디 하다가도 들어간 친구 있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급여도 높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또 어떤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ABB 코리아 들어간 친구도 있는데 그게 이제 스위스계 회사인데 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효성에서 원래 한 4년 반 정도 일하다 경력직으로 들어간 친구인데 효성에서 일할 때하고 비교하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 기업인데 중요한 결정은 본사에서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효성에 할 때는 좀 더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업무 범위가 좀 그렇게 되는 부분. 외국계 회사마다 그것도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 외국계 회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뭔가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인데도 상당히 뭐 자유스러운 회사도 있고 외국계 회사만. 근데 우리나라 회사하고 거의 기업 문화가 비슷한 회사도 있고 외국계 회사는 정말로 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 좀 있냐면 외국계 회사를 생각하는 친구는 물론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근속 연수가 되게 길은 편인데 대부분 외국계 회사는 조금 자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는 친구도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데 외국계 회사로부터 제안이 왔는데 월급은 거의 삼성전자도 월급을 많이 주는데 삼성전자보다도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2년마다 실적 평가가 돼서 실적 평가가 안 좋으면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 잡 개념이 계속 실적이 퍼포먼스가 평가가 돼서 월급이 많은 대신에 그런 어떤 지속적인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얼마만큼 내가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사를 옮겨 다니는 게 큰 잘못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5, 6년 사이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를 상황을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외국계 회사를 결정하고 외국계 회사도 외국계 회사 따라 정말 야근도 없고 칼같이 끝나는 회사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기업 문화 같이 그런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또 스타디 하다가 이케아 들어간 친구 있는데 이케아 들어갔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락앤락에서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플로어 매니저로 이케아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이케아 되게 만족을 하는 게 유통회사들은 거의 주말 근무가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토요일 일요일 다 쉰다고 하더라고 이케아는. 정직원들 다 토요일 일요일 쉬게 해준대. 그래서 유통회사 측에 그런 회사 거의 없는데 그리고 뭐 야근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시간 딱딱 정해주고 그래서 일하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최종 면접 볼 때 6시간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한 면접관하고 보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보고 이렇게 6면접관하고 보는데 완전히 자기 바닥까지 다 캐보는 그러니까 특히 인성적인 부분에서 우리 회사랑 잘 맞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체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는 보통 1대1이나 1대 다루다가 1시간 반, 2시간 면접 보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덱스하게 인터뷰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외국계 회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소서 쓰실 때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계 회사 중에 자소서 양식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성장 과정, 뭐 지원 동기 이렇게 티피컬하게 잡아주시지 말고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어찌됐든 외국계 회사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실무적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7가지나 5가지 나의 항목을 잡고 예를 들면 만약에 5가지를 잡으면 직무적 역량 3개, 인성적 역량 2개에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서 내가 어떤 역량이 있다. 그래서 딱딱 잡아주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쓰는 거가 오히려 훨씬 더 서류 통과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양식으로 줬다는 건 본인의 여러 가지 역량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티피컬하게 그렇게 잡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창의적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는 또 PT 면접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우리 여기 월수금 10시도 이제 며칠 있다 로레알 최종 면접을 보는데 거기도
이제 PT 주제를 외국계 회사는 또 미리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간혹 그런 경우 있는데 외국계 회사는 특히 미리 줘서 좀 인덱스하게 준비하는 경우 예전에 어디지? 페덱스 같은 거 이런 데 면접 볼 때도 페덱스의 앞으로 전략 방안과 우리나라에서의 페덱스의 경쟁사와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거를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30분 동안 PT를 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잘 준비를 하고 외국계 회사는 워낙 회사들이 많으니까 공고 오르는 거를 잘 보시면서 또 요즘은 일본계 회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취업하거든요. 그래서 일본계 회사 쪽에서도 괜찮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 회사들 같은 거 보시면서 좀 체크하실 부분이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사업부의 인원이 그래도 좀 한 200명 이상은 되는 경우가 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 자체는 커도 우리나라 사업부 자체가 너무 작으면 좀 하여튼 여러 가지 면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좀 예외일 수 있는 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어떤 탁월한 기술력이 있어갖고 뭐 인원 자체는 몇 명 안 됐지만 영업하기가 굉장히 쉬운 예전에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의료기기 뭐 외국계 회사인데 그쪽의 분야에서 아주 좁은 분야긴 한데 세계 그 점유율이 90% 정도 된대요. 일하기 너무너무 필요할 때 뭐 그냥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자기네 회사 제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특별히 영업할 게 없대요. 왜냐하면 워낙 뭐 그 제품이 탁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또 뭐 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외국계 회사는 되게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회사가 어떤지 잘 또 모르겠으면 여기 멘토 선생님한테 또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잘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